당신이 누군데 감히 내 연구에 이름을 올려? 학술대회장. 5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단상위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층 뒤쪽 마이크를 잡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USB 하나. 15년의 증거였어요. 5년 전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고졸 주제에 무슨 연구를 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여자는 맨발로 쫓겨났어요. 눈 내리는 거리. 손에 쥔 건 작은 도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선영.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 청담동 한의원. 오빠 전철에 복도를 설거지나 하고 닦는 있네? 여자. 저기 봐. 오빠 전철에 설거지나 하고 있네. 신우이의 비웃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걸레를 짜는 손만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15년간 한약을 연구한 손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언젠가 여자는 증명할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짜라는 작은 걸. 방, 노트 한 권, 환자 이름, 처방 내용, 날짜, 빼앗긴 연구를 다시 써내려갔어요. 한 줄 한 줄. 5년 동안 언젠가 증명할 거야. 내가 진짜라는 걸. 그날이 10년간 왔습니다. 제가 연구한 질문 전국 있습니다. 한의학 학술대회. 남편이 단상에 섰어요. 10년간 제가 연구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자는 3층 뒤쪽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500명이 돌아봤어요. 남편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의 이 진짜 연구의 주인은 진짜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고졸, 청소부, 전처. 하지만 그 어떤 것도 15년 연구를 지울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니까요.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학벌을 넘어선 15년의 기록.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오빠, 저기 봐. 전처가 걸레질하고 있네. 청담동 한의원 대기실.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문 너머를 가리키며 킥킥 웃는 소리. 명품 가방을 든 신우이 혜진이었어요. 옆에 선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걸레를 짜고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때 아내였던 사람. 박선영이었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고졸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난리였지.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팔짱을 끼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우리 오빠 박사학위 도와준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굴더니. 복도의 선영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양동이에 담갔다가 꽉 짰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5년 전이었다면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혜진이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선영 앞에 멈춰 서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기 모퉁이 물기 안 닦였어요. 다시 해요.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네, 원장님. 그 한마디만 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반응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맥이 빠진 겁니다. 도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5년 만의 조우였습니다. 선영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입에서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이 꼴이네. 그 말을 남기고 도진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혜진이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 주 학술대회 준비는 다 됐어? 당연하지. 기조연설인데. 축하해. 고졸이 10년 걸려도 못할 걸 오빠는 5년 만에 해냈잖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곳을 반복해서 닦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걸레가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어요. 선영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 소리 없는 중얼거림이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레를 양동이에 넣고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로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로커룸 구석. 선영의 사물함이 있었어요. 자물쇠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청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선영은 주위를 살핀 뒤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덧댄 흔적이 있었어요. 선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16년 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손글씨가 나타났어요. 한약재 이름, 배합 비율, 임상 결과. 밤마다 연구실에서 적어 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선영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감초 3지, 당기오지, 청궁사지. 바로 그 처방이었습니다. 도진이 자기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그 배합. 학회에서 발표할 바로 그 연구였어요. 선영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고 사물함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자물쇠를 잠그는 찰칵 소리. 선영은 잠시 사물함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였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자 또 다른 노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새 노트였어요. 증거 기록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6년 2월 12일. 한의원에서 도진과 혜진 목격. 그 아래 두 사람의 대화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 예정. 마지막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선영은 책상 서랍 맨 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방청 신청 승인. 선영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5년이었어요. 맨발로 쫓겨나던 그 겨울밤부터 청소 일을 하며 틈틈이 도서관에 다니고 밤마다 증거를 모으고 법률 서적을 읽고 특허청 기록을 뒤지고 준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야.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6년 전 2020년 1월 선영은 대학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간 모은 한약재 임상 데이터였어요. 300가지 처방, 1200건의 환자 기록. 선영은 한 줄 한 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합이면 면역력 증강 효과가 30% 향상되는데,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직도 안 자? 도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선영은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이 데이터면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아. 도진이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대단하네. 10년이면. 응. 강사 월급으로 모은 거야. 한 명 한 명 환자 추적 조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선영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특허 낼 수 있겠는데? 그러게.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 받아볼까 해. 선영은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공동 연구자로 이름 올려줄게. 같이 한 거잖아. 도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빛의 의미를 몰랐어요. 고마워. 그럼 내가 며칠 검토해 볼게. 도진이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집에 가져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선영은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주 냄새였습니다. 거실에 신우이 혜진이 앉아 있었어요. 도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3개.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박사과정 알지? 응, 알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말이야. 혜진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고졸인 언니가 논문 쓴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진이 끼어들었어요. 선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이름으로 논문 내면 누가 인정하겠어? 뭐?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모은 데이터야. 밤새워 기록한 거라고. 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봤자 고졸이잖아. 학계에서 안 받아줘. 선영은 도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이름으로 논문 내자. 그게 우리 둘 다 잘 되는 길이야. 미쳤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야. 내 인생 10년이 들어간 연구라고. 혜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목소리 낮춰. 누가 듣겠어. 들어도 상관없어. 내 연구야. 선영이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트 돌려줘. 지금 당장. 도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노트? 무슨 노트? 내 연구 노트. 2주 전에 가져간 거. 증거 있어?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조용히 안 하면 경찰 불러. 뭐? 집에서 난동 부리는 거 신고하면 되잖아. 선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밤 11시. 선영은 짐도 제대로 못 산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영하 10도의 추위가 뺨을 때렸습니다. 얇은 패딩 하나 걸친 게 전부였어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통장도 카드도 도진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선영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탈 돈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야 했어요.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왔어요. 추워서 나오는 눈물인지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손에 잡혔어요. 딱딱한 물건이었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나무 도장이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것.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선영아, 이름을 지키며 살아라.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선영은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대학 동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여보세요? 준호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나 선영이야. 선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선영은 지하철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어.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고마워. 준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30분 뒤 선영은 준호의 작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지만 원룸만한 크기였어요. 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준호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어요. 종이컵에 커피 믹스를 타서 건넸습니다. 마시고 이야기해. 선영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연구 노트를 뺏겼어. 선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져갔어. 자기 이름으로 논문 쓰겠대.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증거는? 그게.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트가 증거야. 근데 그게 없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백업은? 뭐? 노트 내용 사진이나 복사본. 없어.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있어. 연구실 컴퓨터에. 지금 들어갈 수 있어? 응. 내 연구실이니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가자. 혹시 모르니까. 새벽 3시. 대학 연구동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영과 준호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어요. 선영의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카드키를 대려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데, 준호가 선영을 뒤로 막았어요. 내가 먼저 들어갈게.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연구실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책상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파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어요. 선영이 달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파일 삭제 완료.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백업 폴더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필사적으로 폴더를 클릭했어요.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10년치 데이터, 수천 장의 사진, 모두 사라졌어요.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선영아.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다 없어졌어. 10년이 아직 안 끝났어. 준호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봐. 환자 동의서였습니다. 선영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었어요. 환자 기록은 병원에 남아 있어. 내 이름으로.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는 시간이 걸려. 최소 6개월. 준호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준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법으로, 너는 기록으로.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할 수 있을까? 너 10년 했잖아. 6개월 못하겠어? 선영의 입술이 떨리다가 천천히 다물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대학 강사직은 잃었습니다. 도진이 학과에 압력을 넣은 거였어요. 선영은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병원, 학교, 사무실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걸레를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서관으로 갔어요. 의학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자기가 연구했던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김영수, 62세, 만성기관지염. 한 명 한 명.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버텼어요. 그리고 준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파에서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청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선영의 하루였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청담동 한의원이었어요. 첫 출근 날 원장실에서 나이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정숙 원장이었어요. 68세, 40년 경력의 한의사. 새로 오신 분이죠?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박선영입니다. 청소 경험 많으세요? 네,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정숙은 선영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을 좀 보여주실래요? 선영은 당황했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선영의 손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끝이 거칠었고 손톱 밑에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한약 다뤄본 적 있죠? 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옛날에 조금. 선영은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최소 10년은 다른 손이에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선영의 손을 놓으며 물었어요. 왜 청소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선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청소 일 말고 다른 것도 시켜도 될까요? 네. 약재 정리 같은 거요. 시급은 더 드릴게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저 학력이 없어요. 묻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손만 봐도 알아요. 당신이 뭘 해온 사람인지. 선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의 일이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청소, 오후에는 약재 정리였어요. 한의원 뒷방에는 수백 가지 약재가 있었습니다.
서랍마다 다른 약재가 들어 있었어요. 정숙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분류해 주실 수 있어요? 선영은 약재 이름을 하나씩 읽었어요. 당귀, 청궁, 백작약, 감초.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분류하고 무게를 재고 서랍에 정리했어요. 정숙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의 손놀림은 전문가였어요. 한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약재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 씨, 잠깐 앉으세요. 탁자에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 약차예요. 마셔보세요. 선영은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향을 맡았습니다. 오미자, 맹문동, 그리고 석창포?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로. 선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준 걸까요? 하지만 정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선영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주실래요?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뭘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왜 숨겨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연구를 했어요. 10년 동안. 한약 연구요? 네. 그런데 빼앗겼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노트를 빼앗긴 일, 컴퓨터 데이터 삭제, 그리고 6개월 동안 다시 기록을 모으고 있다는 것까지. 정숙은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이야기를 끝내자 정숙이 말했어요.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최도진이요.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아, 알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죠. 한 달 전에 학회지에 논문 냈더군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학술지를 한 권 가져왔습니다. 펼쳐서 선영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당신 연구 아니에요? 선영은 논문 제목을 읽었습니다. 한약 배합을 통한 면역력 증강 효과 연구. 저자 최도진.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남편 이름으로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연구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정숙은 선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노트를 다시 쓰고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본 환자 기록이 필요해요. 병원에 있어요. 제 이름으로. 그럼 지금 당장 받아내야 해요. 정숙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다음 날 아침, 선영과 정숙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선영이 예전에 일하던 곳이었어요. 의무기록실 앞에 섰습니다. 저기서 환자 기록을 받을 수 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 정숙이 선영을 막았어요. 내가 할게요. 정숙은 의무기록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정숙입니다. 청담 정한의원 원장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5년 전 박선영 선생님이 진행하신 임상 연구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어요. 박선영.
아, 여기 있네요. 그런데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본인이 밖에 있습니다. 정숙이 선영을 가리켰어요. 직원이 선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선생님? 예전 동료였어요. 미경 선생님. 선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선영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선영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최 교수님이 선영 선생님 연구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고.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 소문이 벌써 병원에 다 퍼졌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미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 교수님은 원래 임상 연구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논문이 나오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선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기록 열람할 수 있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상 안 되는데. 잠깐만요. 미경이 의무기록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USB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비공식이에요. 절대 어디서 받았는지 말하면 안 돼요. 고마워요. 정말로.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의 사무실,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선영, 정숙, 준호. 노트북이 켜졌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환자 이름, 처방 내역, 경과 기록. 전부 선영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준호가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거면 돼요. 원본 기록이 있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이미 논문을 냈잖아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논문 심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게재는 됐지만 검증은 계속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회에 신고하는 거죠. 선영은 파일 목록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밤새워 기록한 환자들,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게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선영은 여전히 청담동 한의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숙이 선영에게 처방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는 기어 증상이에요. 어떻게 처방하겠어요? 인삼, 백출, 황기. 선영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10년은 속일 수 없네요. 어느 날 한의원에 VIP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어요. 만성 소화불량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이 진맥을 했어요. 그리고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이분 처방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요? 네.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영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기록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떠올렸어요. 비위가 허하고 감기가 울체된 것 같아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요산 기본에 향부자와 목향을 더하면. 정숙의 눈이 빛났어요. 정확해요. 2주 뒤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원장님, 처방이 정말 좋았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먹어봤어요.
다행이네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옆에 계셨던 분은 누구세요? 젊은 선생님? 아, 저희 연구원이에요. 실력이 대단하시던데요. 명함 한 장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선영을 바라봤어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명함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선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영 한약연구원. 선영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받는 명함이었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고맙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이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 실력이에요. 내가 준 게 아니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앞에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선영은 정숙의 한의원에서 정식 연구원이 됐어요. 청소일은 그만뒀습니다. 대신 환자 처방을 보조하고 약재를 연구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숙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숙이 말했어요. 제 한약방 하나를 맡아볼 생각 없어요? 네.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작은 한약방이 하나 더 있어요. 서촌에. 정숙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금은 비어 있는데 당신이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하지만 저는 한의사 면허가. 면허는 내 이름으로 하면 돼요. 당신은 연구원 겸 약사로. 정숙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실력은 충분해요. 이제 경험만 쌓으면 돼요. 선영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작은 한약방이었지만 자기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선영은 서촌 한약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약방, 2층은 작은 사무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오래된 약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하나씩 서랍을 열어봤어요. 비어있는 서랍들. 곧 약재로 채워질 공간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도와주러 왔어요. 와, 여기 괜찮은데? 먼지 좀 닦아야겠지만.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간판은 뭐라고 달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본초제, 본초제. 본초는 근본이 되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어울려. 두 사람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약장을 정리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뒤 본초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달렸어요. 작지만 단정한 글씨로. 첫날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선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데. 앉으세요. 진맥은 못하지만 증상 들어볼게요. 선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20분을 들었어요. 그리고 처방을 적었습니다. 우슬, 두충, 청궁. 이렇게 지어드릴게요. 약재를 하나씩 꺼내 달았어요. 정확한 무게로.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한의사예요?
아니요. 연구원이에요.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데 몇 년 하셨어요? 15년요. 선영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믿음이 가네. 그 한마디가 선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촌 주민들 사이에서 본초제 아가씨 처방이 정확하대. 설명도 잘해주고 가격도 착해. 한 달에 손님이 10명이었던 게 2달째에는 30명이 됐습니다. 3달째에는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밤마다 환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새 노트였어요. 본초제 처방 일지, 날짜, 환자 증상, 처방 내용, 경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5년 전 빼앗긴 노트처럼 다시 채워가는 기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본초제를 방문했습니다. 선영의 처방 노트를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다음 달 학술 대회요. 선영의 손이 멈췄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법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표절 증거 자료 파일, 환자 기록, 날짜 비교, 원본 처방전, 모두 선영의 이름으로 서명된 문서들이었어요. 준호가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거의 다 됐어. 정말? 응.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돼. 학술 대회 날? 맞아. 그날 최도진이 기조연설하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청중석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떨려요. 선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떨려. 준호가 웃었어요. 근데 우리 5년 준비했잖아. 떨려도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선영은 서랍에서 할아버지 도장을 꺼냈습니다. 박선영.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도장. 5년 전 겨울밤 주머니에 있던 그것. 선영은 도장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본초제의 간판에 달빛이 반사되어 빛났어요. 작지만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학술대회 3주 전, 선영은 도서관에서 도진의 논문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체크하며 자기 원본 기록과 대조했어요. 29페이지, 표 3번. 이거 내 2015년 3월 기록이야.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43페이지, 배합 비율. 2017년 7월 수정한 거 또 표시했어요. 한 페이지에 10개씩. 전체 논문 80페이지. 거의 모든 내용이 선영의 연구였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법률 서적을 뒤지고 있었어요. 저작권법 35조 2항. 중얼거리며 메모했습니다. 선영아, 이거 봐. 준호가 선영에게 책을 보여줬어요. 연구 부정행위 판정 기준이야. 표절의 경우 원저작자 증명이 핵심이래. 우리한테 환자 기록이 있잖아. 맞아. 그리고 날짜가 중요해. 준호가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최도진 논문 제출일이 2020년 6월이야. 그런데 우리 환자 기록은 2010년부터 있어. 10년 차이네요. 그게 결정적 증거야. 같은 시각, 도진은 대학 연구실에서
발표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한약 배합의 혁신적 접근. 제목 아래 저자 최도진 교수, 조교 2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 조교가 손을 들었어요. 이 데이터 수집 기간이 10년인데요. 교수님께서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도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전임 연구원이 수집한 데이터를 인수받아서 전임 연구원 이름이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네.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조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도진은 혼자 남아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했어요. 불안했습니다. 누가 알까? 설마.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학술대회 2주 전, 선영은 정숙과 함께 학회 조직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한의사협회 건물이었어요. 조직위원장 안재욱을 만났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 위원장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숙이 선영을 앞으로 내세웠어요. 박선영 연구원입니다. 제 한약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선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재욱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숙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다음 주 학술대회 건으로요. 네. 최도진 교수 발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재욱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표절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저작자가 여기 있어요.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안재욱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기록, 날짜, 서명.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졌어요. 안재욱은 10분 동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10년간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최 교수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전 남편입니다. 안재욱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구 윤리 문제예요. 제 이름은 논문 어디에도 없어요. 안재욱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큰일이군요. 학회 측에서 조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조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학술대회 전에 가능합니까? 일주일 안에는 어렵습니다. 안재욱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안재욱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방청객 신청은 하셨습니까? 네. 그럼 규정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학술대회 일주일 전, 선영은 본초제 2층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PPT 만들었어. 한번 봐.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 연구 윤리 위반 제보. 첫 장원본 환자 기록 2010년에서 2019년. 둘째 장 최도진 논문 2020. 셋째 장 비교 분석표. 넷째 장 날짜 증거. 깔끔하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감정 빼고 팩트만 넣었어. 그게 더 강력해. 준호가 설명했어요. 당일에는 내가 법률 부분 설명하고 너는 연구 내용 설명하는 거야.
떨리면 어떡하죠? 떨려도 돼.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준호가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숙이 차를 가져왔어요. 내일부터 한약방 문 닫으세요. 네. 학술 대회까지 쉬면서 준비해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신 권리 찾는 거예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도진도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선영의 손에 있는 증거. 그것만이 진실이었어요. 학술대회 3일 전 도진의 연구실에 축하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5개나 됐어요. 기조연설 축하합니다.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최도진 교수님께. 도진은 만족스럽게 화환을 바라봤습니다. 조교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교수님, 인터뷰 요청이 또 왔습니다. 어디서? 한의학 저널이요. 표지 인터뷰래요. 도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스케줄 잡아. 네, 교수님. 조교가 나가자. 도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노트가 숨겨져 있었어요. 선영의 원본 연구 노트. 5년 전 가져온 그것. 도진은 노트를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선영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이제 곧 쓸모 없어지겠지. 도진은 중얼거리며 노트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청담동 한의원. 혜진이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축하해. 드디어 교수 승진 확정됐다며? 응. 학술대회 끝나면 정교수야. 도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선영이 본 적 있어? 왜? 우리 한의원에서 일하다가 나갔거든. 몇 달 전에. 지금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안 나왔어.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마.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혹시 이상한 거 없었어? 글쎄, 약재 정리 같은 거 시켰는데 잘하더라고. 그게 다야? 응. 왜? 아니, 아무것도. 도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뭘 하겠어.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손가락은 계속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2일 전 언론사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대학 세미나실. 도진이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교수님, 이번 연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10년간의 임상 데이터 축적이죠. 도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 명 한 명 환자를 추적하며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혼자 하신 건가요? 네. 물론 조교들의 도움은 있었지만 연구 설계와 분석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카메라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연구로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까?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학문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촬영 스태프가 정리하는 동안 도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발표 순서 확정. 기조연설 오후 2시. 도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였어요.
정교수 명예, 인정. 전부 손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학술대회 하루 전, 도지는 발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80장.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선영의 연구를 자기 것으로 바꾼 완벽한 표절. 조교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좌석 배치도 나왔어요. 어디 봐. 도지는 배치도를 받아들었어요. 단상 앞 VIP석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청중석은 500명 만석이래요. 대기자도 있대요. 그래. 도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500명 앞에서 발표하는 거,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 내일 옷은 뭐 입을까? 도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5벌이 걸려 있었어요.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도진아, 내일 잘하고. 네, 어머니. 우리 아들이 최고야. 고조라고는 다르지.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5년 전 선영을 내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곧 떨쳐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도지는 거울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자기 모습, 성공한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영은 본초제 2층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꺼내놨어요. 검은색 정장 한 벌. 5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두고 바라봤어요. 내일이네. 선영은 책상 위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환자 기록 파일, USB 백업본, 준호가 준비한 법률 자료,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도장을 꺼냈습니다. 박선영,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 도장. 손바닥에 꼭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빛들 어딘가에 도진도 있겠죠. 내일을 준비하며. 하지만 도진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을지. 선영은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긴 전쟁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학술대회 당일 아침, 선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5년의 무게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서류, USB, 노트, 도장, 전부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선영아, 준비됐어? 응. 나 지금 출발했어. 1시간 뒤에 학회장에서 만나자. 알았어. 선영아.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가 이긴다. 고마워. 선영은 전화를 끊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형 컨벤션 센터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어요. 한의사들, 교수들, 학생들. 500명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선영은 입구에서 등록을 했어요. 방청객 등록입니다. 성함이요? 박선영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좌석은 3층 뒤쪽입니다. 네. 선영은 명찰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가 뒤쪽이네. 괜찮아. 질의응답은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형 강당이 보였습니다. 무대에는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 2개, 조명, 음향시설, 완벽한 세팅이었습니다. 선영은 뒤쪽 좌석에 앉았어요. 무대가 아득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강당이 거의 찼습니다. VIP석에 유명 한의사들이 앉았어요. 1층 앞줄은 교수들, 2층은 연구자들, 3층 뒤쪽에 일반 방청객들. 선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38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오늘 기조연설은 최도진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단상 옆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 걸어 나왔어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VIP석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연단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도진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3층 뒤쪽. 선영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팼습니다. 도진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10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환자 수, 처방 효과, 통계 분석. 전부 선영의 연구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00명의 환자를.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2015년. 자기가 가장 열심히 연구하던 해. 밤을 새워 환자 기록을 정리하던 그 시절. 이 배합 비율은 300번의 시행착오 끝에 선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0번. 자기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찾아낸 비율. 준호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는 40분 동안 계속됐어요. 한 장 한 장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선영의 10년이 도진의 업적으로 포장됐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역시 최 교수님. 10년 데이터라니 대단하네.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500명이 동시에 손뼉을 쳤습니다. 도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연단에서 인사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1층 앞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유명 한의사였습니다. 교수님, 환자 동의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도진이 대답했어요. 모든 환자에게서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 이름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동의서는 전부 선영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은 손을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VIP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의사협회 회장이었어요. 최 교수님, 정말 훌륭한 연구입니다. 회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준호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질문이. 하지만 마이크가 꺼졌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 사람들이 로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진이 VIP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선영아, 다음 세션에. 소용없어. 선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봤잖아. 질의응답을 막았어. 사회자한테 항의하자. 들어줄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기 봐. 저 사람들. VIP석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도진 편이야. 한의사협회, 대학 교수들.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는 뒤쪽 방청객일 뿐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선영은 복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환자 기록들, 15년의 증거.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까. 5년.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5년을 준비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숙이 다가왔어요. 선영을 발견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선영 씨. 정숙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선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울지 마세요. 선생님, 저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숙은 선영을 일으켰어요.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게 했어요. 선영 씨, 거울 보세요.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게 5년 준비한 사람 얼굴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질의응답 기회는 또 있어요. 어떻게요? 막았잖아요. 오후 세션이 남았어요. 정숙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조직위원회 안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위원장님, 저 정숙입니다. 아, 정 선생님. 오후 세션 질의응답 시간 확보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전에 최 교수님 발표가 길어져서 규정상 질의응답은 의무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최소 15분은 확보해 주세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선영을 바라봤어요. 15분 받았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패널 토론이었어요. 도진을 포함해 5명의 교수가 단상에 앉았습니다. 주제 한의학 연구의 미래. 도진이 패널 대표로 발언했어요. 연구의 핵심은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저처럼 10년간 꾸준히. 선영은 3층 뒤쪽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달랐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만든 PPT 파일을 열었어요. USB도 확인했습니다. 정숙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마이크 위치 확인했어요?
네. 3층 중앙에 하나 있어요. 발표 끝나고 바로 움직이세요. 세 사람은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어요.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40분이 흘렀어요. 사회자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질문 있으신 분?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층 중앙 마이크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500명의 시선이 3층으로 향했습니다. 단상의 도진도 고개를 들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여자를 봤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영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진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오전 발표하신 연구의 원본 환자 기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이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VIP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방청객분, 근거 없는 발언은 근거 있습니다. 선영이 USB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원본 환자 기록이 있습니다. 전부 제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어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강당 5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박선영?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네, 박선영입니다. 선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전 부인이고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전 부인이 왜 여기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사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준호가 일어났어요. 변호사 명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박선영 씨의 법률 대리인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이건 연구 윤리 위반건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VIP석에 안재욱 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검증해야 합니다. 안재욱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절차가 있습니다. 무슨 절차요? 정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여기 500명의 한의사가 있어요. 증거를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니면 이 학회가 표절을 덮으려 한다고 봐야 합니까? 정숙의 말에 VIP석이 술렁였어요. 안재욱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선영은 USB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3층에서 1층까지 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선영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도진과 마주쳤어요. 5년 만의 대면. 도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영아, 이러지 마. 도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에게 USB를 건넸어요. 연결해 주세요. 대형 스크린에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문서, 환자 동의서였어요. 날짜 2010년 3월 15일. 환자명 김영수. 담당 연구원 박선영 서명.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것은 제가 2010년부터 진행한 임상 연구 기록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처방전이었습니다. 당기오지, 청궁사지, 백작약 6지. 정확히 도진이 오전에 발표한 배합이었어요. 하지만 날짜가 달랐습니다. 도진 논문 2020년, 선영 기록 2015년, 5년 차이. 이 처방은 제가 2015년에 개발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파일을 넘겼어요. 환자 기록 하나하나. 전부 선영 이름이었습니다. 도진은 단상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패널로 앉았던 다른 교수들도 도진을 쳐다봤어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VIP석에서 한 원로 한의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최 교수. 70대 노인이었어요. 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사실입니까?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 교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제 연구입니다만, 그럼 환자 기록은 왜 박선영 씨 이름입니까? 그건 당시 조교로 있었던 거짓말입니다.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조교가 아니었어요. 대학 시간 강사였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 강사 임용 계약서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스크린에 계약서가 떴습니다. 소속 한약학과 시간 강사. 이름 박선영. 강당이 술렁였어요. 도진의 변명이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는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이것은 대학병원 의무기록실에서 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환자 수 담당자 서명. 2010-2019년 박선영 1200건. 2020년 최도진 0건. 최도진 교수는 2020년 이전에는 단 한 건의 환자 기록도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표절이다. 연구 도용이야. 속삭임이 커졌어요. 도진은 연단을 붙잡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혜진이 객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억울해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안재욱 위원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최 교수님, 해명하시겠습니까? 도진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도진을 바라봤어요. 5년 전 겨울밤, 맨발로 쫓겨나던 그 순간, 고졸이 무슨 연구를 해라던 그 말, 모든 게 되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학벌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15년 동안 저는 한 명 한 명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밤을 새워 처방을 연구했어요. 그게 제 학력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 제가 증명했습니다. 500명의 강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1명, 2명, 10명. 객석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3층 뒤쪽부터 시작된 박수가 2층으로, 1층으로 퍼져나갔어요. 정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학생석에서 젊은 한의사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VIP석의 원로 한의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0명 전원이 선영을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도진은 단상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혜진이 객석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박수 소리에 묻혔습니다. 선영은 단상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안재욱 위원장이 단상으로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진 교수의 발표는 즉시 취소됩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표절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진은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비켜주세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때 혜진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오빠 놔두세요. 기자 한 명을 밀쳤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도진과 혜진의 당황한 얼굴이 그대로 찍혔어요. 선영은 단상 뒤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준비실이 있었어요. 정숙과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선영 씨, 해냈어요. 정숙이 선영을 껴안았어요. 선영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정숙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5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생했어, 선영아. 10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재욱 위원장이 들어왔어요. 뒤에 2명의 원로 한의사가 함께였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위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막으려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로 한의사 한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었어요. 선생님의 연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명예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학술지에 선생님 이름으로 논문을 게재하시겠습니까?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논문은 괜찮습니다. 네,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환자를 보고 싶어요. 연구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요. 명예회장은 선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하십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고졸이든 박사든 중요한 건 얼마나 성실하게 환자를 받느냐예요. 명예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가고
준비실에 다시 3명만 남았어요. 선영, 정숙, 준호.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선영은 가방에서 할아버지 도장을 꺼냈어요. 본초제로 돌아가야죠. 오늘 예약 환자가 있거든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강당 밖. 도진은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혜진이 따라왔어요. 오빠 어떡해. 조용히 해.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최 교수님, 준호였습니다. 도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 말 없습니다. 저도 할 말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준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민사소송 예고장입니다. 영구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도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차 본넷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형사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15년 연구를 훔친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진은 차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오빠, 이거. 됐어. 도진은 차문을 열고 탔습니다. 창문을 올렸어요. 혜진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도진은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남겨진 혜진. 손에 든 소송 예고장.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대학 윤리위원회 결정문이 발표됐습니다. 최도진 교수 연구 부정행위 확정, 박사학위 취소, 교수직 파면, 향후 5년간 연구활동 금지,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도진의 사진과 함께. 하지만 선영은 그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본초제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아, 선생님.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이번엔 처방을 조금 바꿔볼게요. 선영은 정성껏 약재를 달았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정확한 무게로. 환자가 나간 뒤 준호가 찾아왔어요. 선영아, 소송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손해배상 2억. 전액 승소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장학금 만들까 해. 장학금? 응. 학력 때문에 어려움 겪는 한의학 연구자들한테.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출신, 늦깎이 학생들. 그 사람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준호는 선영을 한참 바라봤어요. 너답다. 15년 전에 누군가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서류 준비해 줄게. 그날 저녁, 정숙이 본초제를 방문했습니다. 선영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청담동 한의원을 같이 운영하지 않을래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네. 공동 원장으로. 하지만 저는 한의사 면허가. 면허는 제가 있고 실력은 당신이 있잖아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팀이에요. 선영은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숙이 일어서려는데 선영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40년 전 저도 당신 같았거든요. 네. 전문대 나왔어요. 당시엔 여자 한의사도 드물었고 정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무시도 많이 받았죠. 학력 때문에.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믿어줬어요. 제 스승님. 그분이 돌아가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숙은 선영을 바라봤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사람에게 전하라고. 선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숙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언젠가 다음 사람에게 전할 거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개월 뒤 선영은 청담동 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이 바뀌었어요. 정한의원 마이너스 공동운영 한정숙, 박선영. 선영의 이름이 당당히 걸렸습니다. 첫 출근 날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어요. 선영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던 선영. 이제는 공동 원장이 됐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였어요. 박선영 연구원장. 선영은 명패를 만져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환자였어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인터넷 기사 보고 왔어요. 기사요? 학술대회에서 진실을 밝히신 분이시죠? 환자가 선영을 바라봤어요. 저도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거든요.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선영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같은 시각. 도지는 작은 원룸에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직은 잃었어요. 박사학위도 취소됐습니다. 이력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혜진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혜진의 한의원도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오빠의 스캔들 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도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선영의 낡은 연구 노트가 아직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두었던 것. 도지는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선영의 손글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힌 기록들. 이걸 그냥 돌려줄걸. 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지는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그건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년 뒤 선영은 대학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의학과 학생들 앞에서 강의실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였어요. 선영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첫 마디부터 솔직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15년간 한약을 연구했습니다. 선영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집살이, 연구 도용, 청소일, 그리고 학술대회에서의 반전까지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막혔을 때요. 5년을 준비했는데 말할 기회조차 못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학력 콤플렉스는 없으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많이요. 특히 시집에서 매일 들었어요. 고졸 주제라고. 처음엔 상처받았어요. 숨고 싶었고. 선영은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학력은 출발선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달리느냐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15년을 달렸어요. 매일 밤 한 줄씩 기록했고, 한 명 한 명 환자를 정성껏 봤어요. 그게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시작한 연구 노트. 이게 제 학위증입니다. 노트를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제 안에 있는 실력은 진짜예요. 그걸 믿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전문대 출신이에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편입해서 들어왔는데 주눅 들 때가 많아요. 다른 애들은 다 명문대 출신이고 선영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환자를 볼 때 환자는 당신 학력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정성껏 진료하는지를 봐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파이팅! 선영이 미소 지었어요. 학생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진이었습니다. 선영은 멈춰 섰어요.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도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말랐고 머리가 더 새었고 옷도 초라했습니다. 선영아.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선영은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도진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선영의 원본 연구 노트. 이거 돌려주려고. 선영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노트. 펼쳐봤어요. 자기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미안해. 도진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선영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도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가를 치렀잖아요. 저는 제 길을 가고 당신도 당신 길을 가세요.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됐잖아요. 도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허영심이었어. 혼자 성공하고 싶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아. 선영은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 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선영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5년 전 겨울밤, 맨발로 걸어나가던 그 뒷모습,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당당했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선영이 사라질 때까지. 저녁, 선영은 본초제로 돌아왔습니다. 2층 사무실에 앉아
도진이 돌려준 원본 노트를 펼쳤어요. 15년 전 첫 페이지, 2010년 3월 15일, 마지막 페이지, 2020년 12월 31일, 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선영은 새 노트를 꺼냈어요. 2026년 연구일지, 첫 줄을 적었습니다. 과거는 증거가 되었다. 이제 미래를 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뒤 박선영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만든 재단이었어요. 학력 차별을 겪은 한의학도들을 지원하는 곳. 현판식에 50명이 모였습니다. 정숙, 준호, 그리고 첫 장학생 10명. 선영은 축사를 했어요. 학벌이 꿈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권리가 있어요. 이 재단이 그 길을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장학생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검정고시 출신 23세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 선영은 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현판이 공개됐습니다. 박선영 장학재단 마이너스 실력으로 꽃 피우는 꿈. 선영의 할아버지 도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선영은 정숙, 준호와 함께 본초제로 갔습니다. 2층에서 차를 마셨어요. 선영아, 요즘 행복해 보여.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선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될 줄.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안 돌아갈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절 만들었으니까. 시집에서의 3년, 청소 일하던 5년. 전부 의미가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답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본초제 간판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다음 주에 방송 인터뷰 있죠? 준호가 물었어요. 응. 교육 다큐멘터리래. 제목이 뭐래? 학벌을 넘어선 사람들.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청담동 한의원에 남았습니다. 정리할 서류가 있었어요. 환자 기록을 정리하다가 한 파일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5년 전 도진이 진료하던 환자 기록, 선영이 청소 일하던 시절 봤던 기록들, 그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보였어요. 진료가 엉망이었습니다. 처방이 일관성이 없고 환자 추적도 안 됐어요. 실력이 없었구나.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연구를 훔쳤던 거였어요. 선영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도진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청담동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5년 전, 이 복도에서 걸레질하던 자신, 오빠 전처가 설거지나 하고 있네.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던 그 복도, 이제는 원장실을 가진 자신. 선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뒤, 선영은 첫 제자를 받았습니다. 박선영 장학재단 1기 장학생, 전문대 출신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선영은 제자에게 약재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귀는 이렇게 썰어야 해요. 무게는 정확하게 재고, 환자 기록은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15년 전, 자신이 혼자 익혔던 것들, 이제는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숙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것처럼 제자는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하고 질문하고 실습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겠지. 저녁?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학력 콤플렉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극복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고졸은 사실이니까. 대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선영은 본초제에서 마지막 환자를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닫았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선영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 할아버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선영.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도장. 15년을 함께한 도장이었어요. 선영은 도장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중얼거렸어요.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본초제 간판을 비췄어요. 선영은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환자 기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15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가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펜을 놓고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선영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만나고, 더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박선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며 남편에게 연구를 빼앗기고 맨발로 쫓겨났던 여자.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다시 기록했고 5년을 준비해 진실을 밝혔어요.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실력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무시당한 적 있나요? 학력 때문에, 나이 때문에, 출신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세요. 박선영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인정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에 쥔 그것,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증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